남은 인생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눈치 보고 편안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차라리 우리는 각자 서로의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리즈TV가 주최하는 제4회 부산 힐링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싱글 남녀라면 어느 분이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놀고 여행하고 또 파티와 축제를 즐기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은 싱글들끼리 즐기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올해 망설이다 가지 못했다, 내년에 꼭 가겠다 하면서도 용기를 지금 내셔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올해는 낭만의 도시 부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더 좋은 추억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거라 제가 약속드립니다. 부산 힐링캠프에 꼭 참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요즘 들어서 조론을 하신 분들이 자꾸 저희 힐링카페에 들어오고 싶다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론은 안 됩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싱글이 확실하신 분들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론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조론 아마 한 번씩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조론이 이제 일본에서 유래된 새로운 결혼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혼은 아니고 법적인 관계는 서로 유지하되 배우자로서의 서로의 역할을 이제 그만둔다, 이제 끝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론한다라는 게 우리가 학교 졸업하면 이제 공부 안 하듯이 결혼도 이제 서로가 그 혼인관계에서 지고 있었던 어떤 의무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나 또 책임들을 이제 벗어버리는 약간 그런 형태의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별거랑 비슷한데, 별거는 서로가 감정이 싫어져서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차마 이혼할 수 없어서 좀 더 유예기간을 갖고 싶어서 하는 것이 별거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 조론의 의미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 배우자에 대한 의리는 남아있어요. 특별히 이혼을 할 만큼 서로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서로 왼수가 된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알콩달콩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살지 못할 거라는 건 이미 일찌감치 터득을 했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또 눈치 보고 또 같이 있을 때 편안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차라리 우리는 각자 서로의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론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걸까 좀 연구를 해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감정이 좀 든다면 조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문항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10가지 문항에 7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면 조론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피곤하고 불편하게 느껴진다. 대화를 해도 공감보다는 갈등이나 무관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나만의 공간이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자주 느낀다. 부부관계는 유지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멀어진 느낌이다. 이혼은 부담스럽지만 지금 이대로는 계속 살기 힘들 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이 가능하다. 자녀가 이미 독립했거나 양육 부담이 없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있다. 배우자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싶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보다는 자유롭고 편안하다. 내가 한 3개 정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론을 할 타임은 아니고 그냥 함께 살면서 약간의 이제 좀 권태? 이 정도라 볼 수 있고, 6개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면 조론에 대해서 살짝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7개 이상 된다면 이제 그때는 뭐 조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론의 장점이 어떤 걸까? 첫 번째 조론의 장점은 나의 삶을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거,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판단, 모든 책임, 모든 결정을 그 누구의 눈치나 그 누구에와도 의논하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야말로 삶의 중심이 나로 변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둘이 있으면 결혼을 생각할 정도의 사실 부부라면 부부가 사이가 좋다 하기에는 이미 틀린 거거든요. 오히려 안 보는 것이 서로의 정신건강에 더 평화를 준다면 저는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뭐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우리만 말하지 않으면 사실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했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을 잘 피할 수 있으면서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을 안 봐도 되는 그런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약간 사이좋은 별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또 잘 지냈냐 인사도 하고 또 뭐 집안 대소사나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뭐 괜찮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장점은 두 사람 부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막상 떨어져 있고 보면 에이, 그래 그 사람이 그래도 참 잘했어, 그래 그 사람이 그래도 참 이런 면은 고마웠지 라고 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긴다고 할까요? 부부의 그런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좀 더 친구처럼 가볍게 만날 수 있고,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사이가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결혼의 단점은 무엇일까? 단점이 우리는 사실 더 궁금하죠. 첫 번째 단점은 바로 정서적인 외로움입니다. 맨날 사람이 누군가 옆에 있다가 막상 없어 봐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불이 꺼져 있는 그 빈집을 혼자 들어가 봐요. 아무리 멘탈이 강철인 사람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허전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만나는 사람도 많고 사회적으로 뭐 참여할 게 많잖아요. 뭐 노래 교실도 가고 에어로빅도 가고 하지만 나이 들어서 남성분들은 사실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연결이 여성분들만큼 많지 않아요. 좀 외로워요. 사실 은퇴하고 나서 직장 다닐 때 또는 일할 때 알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안 만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 고립감을 더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겠죠? 아무래도 따로 주거지를 가지고 있고 생활비도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두 배의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도 사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결혼하기 힘듭니다. 자, 세 번째는 주변에 편견과 오해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말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이혼했는지 결혼했는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또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특히 뭐 가족들, 친척들한테는 소문나는 거는 뭐 금방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결혼? 그게 뭔데? 그걸 왜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저 부부가 사이가 안 좋구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죠.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불편하긴 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식으로 이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재산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의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했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부부의 몫이긴 또 한데 이미 결혼을 해서 따로 살고 있다면 무슨 말이야, 이거는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준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거를 그렇다라고 해야 할지 아니다라고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애매한 법적인 문제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모의 결혼이 약간 혼동을 줄 수 있어요. 이거 뭐지? 이혼도 아니고 결혼도 아닌 이런 애매한 상황, 자녀들을 굉장히 혼동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법적으로 그야말로 아직은 혼인관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만나는 것이, 연애를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참 그 부분이 애매모호한 거죠. 만약에 결혼을 하고 있는데 내 남편이 어떤 여성을 사귄다.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마음이 저 사람과 없어서 떨어졌지만 저 사람이 다른 여자를 사귄다고? 내가 있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남편의 입장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겠죠? 나는 다른 이성을 만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에 합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도 그 결혼 합의서에 다 쓰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고 싶으면 그때 뭐 이혼을 하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두 사람 당사자 간에 분명한 그 이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합의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상대에는 본의 아니게 남의 가정에 불륜녀, 불륜남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성 만날 생각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연애를 하시던 뭐 새로운 이성을 만나시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저라면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전 그냥 결혼이냐 이혼이냐 그냥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할 것 같아요. 좀 뭔가 이도저도 아닌 그 애매함을 저는 좀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슨 결혼이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이 이성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리즈TV와 함께 내 삶의 중심을 찾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리즈 힐링 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는 지금 2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한 가지는 힐링 카페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각자의 개성과 또 성격을 알아가면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힐링 카페가 있고요. 청춘 카페는 제가 직접 1:1 소개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분을 맞춤 소개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데이팅 앱을 준비하고 있죠. 믿을 만한 곳에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세요. 지구 어딘가에 있을 여러분들의 짝, 저 리즈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